자, 얼마 전에 니콘에서 흥미로운 카메라 하나가 발매가 됐습니다. 니콘 ZF. 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그리고 10월 말 발매 예정이고 금액은 니콘 블로그 피셜로 보면은 290만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니콘이 미러리스 후속주자이고 앞서 미러리스를 발매한 다른 브랜드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한창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ZF는 약간 니콘이 갖고 있는 필살기를 꺼낸 느낌까지 드는데요. 발매합니다라고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외국 유튜버라던가 우리나라 유튜버들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셔터남 이실장이고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인물사진 위주의 룩북, 프로필, 뷰티 화보 작업을 하고 있는 상업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포토그래퍼입니다. ZF라는 바디는 이전에 ZFC라는 바디가 있었습니다. ZFC, ZF는 필름 바디죠. FM2를 기본 바디 모양으로 복각을 한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 필름 시절 때부터 강자였던 그런 바디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름으로 사진을 입문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FMT는 약간 니콘의 상징적인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바디의 모양을 갖고 디지털 카메라로 만들어서 나온 게 ZFC, 그리고 풀프레임으로 나온 게 이번에 나온 ZF입니다. ZFC를 제가 잠깐 써봤는데 ZF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 어때? 라고 보여준 느낌이었다면 ZF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으로 나옴으로써 필름이랑 똑같죠. 나오는 뷰파인더의 크기라던가 결과물의 크기가 그런 화각을 FM2의 모양으로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ZFC랑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이 마그네슘 바디가 되어 있죠. ZFC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바디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질 것 같다, 고장날 것 같다라고 하는 내구성, 그리고 바닥 하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쓰던가 아니면은 케이스를 끼우던가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ZF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하판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도에서 훨씬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은 말해 뭐합니까? 외관이야말로 지금 이 바디의 처음이자 끝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관이 큰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FM2의 모양을 갖고 왔고 거기서 느끼는 향수, 내가 FM2를 썼을 때 그 감정을 요즘에 디지털로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요즘 세대가 원하는 그 약간 빈티지 레트로 같은 느낌의 바디 외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 자, 첫 번째는 외관입니다. 장점도 외관이고 단점도 외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름 카메라의 외관을 그대로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발매되어 있는 렌즈들, 그러니까 미러리스 전용 렌즈들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러리스 렌즈들은 너무 최근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의 모습, 끈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최근 렌즈구나, 최신 렌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쉐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옛날 모양을 하고 있는 바디랑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바디도 팔아야 되지만 렌즈도 같이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ZF가 나옴으로써 미러리스에 있던 렌즈들이 끼면은 모양이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외관 자체가 장점으로 나온 카메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아쉬운 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름 카메라 시절의 모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ISO라던가 셔터 스피드가 위로 빠져나와 있어요. 그걸 누르고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상업 촬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호리존트나 정해져 있는 세팅으로 촬영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세팅값을 순간순간 바꿔야 되는 웨딩이라던가 스틸, 스냅 작가분들한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적응해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면 되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상단에 다이얼을 눌러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 두 번째는요, 픽처 프로파일의 아쉬움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ZF는 픽처 프로파일을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말고도 버전업된 인물 모드랑 흑백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흑백 모드는 외부로도 빠져나와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흑백 필름도 있지만 그 필름에서 나오는 필름 색감 때문에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증으로는 GR3나 후지에서 나온 100F라던가
100V 같은 게 계속해서 리셀가가 올라가고 있고 중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기능과 성능으로만 따지면은 그 카메라가 막 엄청 좋은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픽처 프로파일 때문에 그 소비자들을 땡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니콘 Z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백만 넣어주고 조금 더 개조가 풍부한 인물 픽처 프로파일 넣어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관에서 나오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ZFC나 ZF 같은 경우에는 필름 바디를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 사진을 찍으면 LCD에서 봤을 때 필름 같은 색감이 나오겠거나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딱 봤는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처럼 똑같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지 뭐 100 시리즈라던가 GR3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LCD에서 바로 필름 룩이 입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똑같은 Z8, Z9 물론 성능 좋은 걸 알겠는데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색감이 나온다? 보정해가지고 포토샵으로 올려가지고 라이트룸으로 돌리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선 당연히 하는 거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기대감에 괴리가 생긴다는 말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메라는 분명 잘 팔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 카메라를 기다려왔던 사람들도 많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니콘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겠죠. 이 바디 자체는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필름 바디처럼 생긴 카메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감성 아날로그에 디지털을 더한다. 어쨌든 아날로그, 뭐 필름, 전설을 마주한 느낌. 뭔가 아쉬워. 그럼 이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나라면은 이렇게 더 더해지면은 저는 이 카메라 살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렌즈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왜? 지금 이 카메라는 일반 미러리스처럼 상업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뭐 70-200을 쓴다던가 뭐 2470, 163을 쓴다던가 이런 식의 렌즈를 써서 쓰는 바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mm 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FM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0mm만 쓰고 다니셨어요. 필름 카메라 쓰던 분들은 사진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렌즈를 조금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FM2를 쓰고 계셨던 분들은 35mm 아니면 50mm 두 개만 쓰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 다른 모양도 필름 바디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외관에서 나오는 아이덴티티는 이제 저는 단렌즈로서는 그냥 끝났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굳이 더 뭐 줌렌즈를 만든다던가 이런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단렌즈만 한 두세 개만 나와도 저는 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DSLR 시절 보면은 이제 S2 프로라는 게 있어요. S3 프로도 있었고요. 그 카메라를 제가 강남에 이제 증명사진을 했던 스튜디오에 계신 실장님께서 계속 쓰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오디 마크 2가 나왔을 시절이었는데도 그걸 왜 못 버리고 계시냐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색감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JPG 색감이.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리코 GR3라던가 이제 fuji에서 나오는 100F, 100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카메라들이 웃돈을 더 주고 살까요? 필름룩을 바로 입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옮겨도 LCD로 봤을 때도 필름룩이 입혀져서 그때 필름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유저가 만든 필름 프리셋이 있는데 그거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유저가 만든 게 아니고 니콘이 만든 필름 프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니콘이 그 바디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색감도 잘 알고 특성도 잘 아는데 그런 니콘이 ZF에만 맞는 필름 프리셋을 만들어서 내보이면은 그거 누가 안 삽니까? 당연히 사죠. 일일이 맞춰보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니콘 자체에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알 겁니다. 니콘도. 니콘 필름 시절 황금기 때 어떤 필름이 제일 많이 쓰였고 어떤 필름으로 많이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랑 그 필름이 만났을 때 어떤 궁합이 있었는지 분명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룩 하나 업데이트하고 미러리스는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바디잖아요. 룩 하나 업데이트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뭐 또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묶어서 뭐 룩을 팔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ZF한테 무기를 조금 더 많이 달아주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황학동에 굳이 가서 옛날 카메라를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필름 카메라의 모양을 한 바디가 너무 정직하게 디지털 카메라처럼 나온다? 괴리감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니콘.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제 수입을 액정이 들어갔다. 이게 뭔 소리냐? 요즘 다 수입을인데 무슨 소리냐? 장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니콘 유튜브에도 올라간 영상들을 보면은 모든 작가분들이 나를 기준으로 촬영을 합니다. 네, 내가 찍은 시선, 내가 찍은 모델, 내가 찍은 풍경,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틸트 정도, 그러니까 위아래 도는 틸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들어갔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ZF가 이제 초보자들,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스위블 액정이 들어간 것은 알겠지만은 필수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라던 ZF의 모습은 작가가 돼서 찍는 사진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촬영자 입장에서 좋은, 촬영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한 플립 액정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위블 액정은 너무 유튜버스러워요. 이 카메라만큼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ZF만큼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사면 좋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메인 상업사진으로는 솔직히 못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감점을 안고 갑니다. 조작을 할 때 이제 편하게 빠르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유롭게 내가 만일 취미로 진짜 한다, 그냥 편하게 찍고 싶다, 서브 바디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만큼 좋은 바디가 없죠. 외관도 너무 상업적이지도 않고, 외관에서 보면은 딱 이건 취미 카메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뿜뿜 풍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가 있고 서브 카메라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양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카메라 얼마나 지금 모양 좋습니까? 네? 필름 카메라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게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ZFC로 가면 되는 거고, ZFC에도 28mm 키트가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한테도 ZFC 제가 잠깐 쓰고 있을 때도 물어봤는데 자기는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성능에 상관없이 필름 카메라 모양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이덴티티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이 카메라 ZF 잘 팔릴 겁니다. 잘 팔려 의심치가 않아요. 우연찮게 지금 A7C2, 소니에 나오는 A7C2랑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매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 결과가 알려주겠죠. 이제 소니는 약간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카메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ZF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딱 하나 진짜 말 그대로 필살기를 쓴 느낌이라서 판매량 결과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이 판매량이 좋아야지만 이 다음 기종이 나오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를 갈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니콘 관계자분들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D850 쓰면서 좋아지고 FM2도 정말 좋아했던 한 유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ZF를 사시려고, 구매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저의 생각이 조금 공감이 되거나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를 위해서 당장 사는 게 맞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제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위에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 들어가면 당장 사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만 들어가세요.